자, 이재명 대표가 오늘 오전 조금 전이었습니다. 국회 사랑제에서 대표로 취임된 이후에 사실상 첫 번째 정식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취임 100일이 되던 날, 그때는 이제 기자회견을 하지 않았죠. 그간의 관례를 깨고 건너뛰었던 이재명 대표. 이제 신년을 맞아서 오늘 처음으로 사실상 공식적인 기자회견을 했는데 오늘 기자회견에서 이재명 대표 역시나 윤석열 정부를 겨냥하는 메시지를 빼놓지 않았습니다. 들어보시죠. 어려운 경제 상황에 안보 참사까지 더해지면서 코리아 리스크가 전면화되고 있습니다. 이런 때일수록 정치가 제자리로 돌아가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일방적이고 폭력적인 국정을 중단해야 합니다. 야당 말살 책동 또한 그만두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정부는 말로는 협치를 내세우면서 권력기관을 동원한 야당 파괴, 정적 죽이기에 골몰했습니다. 이중 플레이로 국민을 속여온 것입니다. 저는 이미 여러 차례 대통령과의 회담을 제안했습니다. 그 제안은 지금도 유효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이재명 대표 이제 기자회견 모두 발언의 이야기였습니다. 야당 말살 책동 중단하십시오라는 메시지가 나왔고 기자회견의 이제 모두 발언 이후에 이 대표가 기자들과 질의응답을 좀 가지기도 했었는데 모두가 그 예상했던 질문이죠.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와 그제 있었던 검찰 조사에 대한 기자 질문이 나왔습니다. 이재명 대표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한번 이어서 들어보실까요? 세상 일이라는 것은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를 만큼 매우 다양하고 혼란스럽기 때문에 가정을 해서 말씀을 드리면 끝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급적이면 사법 리스크가 아니라 검찰 리스크라고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매우 부당한 처사이긴 하지만 검찰의 소환 요구에 당당하게 임했습니다. 잘못한 일이 없기 때문에 조사에 임했지만 검찰의 이러한 요구들은 매우 부당하고 옳지 않은 처사다라는 지적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네, 이재명 대표 사법 리스크가 아닌 검찰 리스크라고 말해달라. 당당히 임했다. 내가 잘못한 일이 없기 때문에 조사에 임했다. 검찰의 요구는 부당하고 옳지 않은 처사다. 국민의힘에서는 당장 논평이 나왔네요. 늘 그래왔듯이 일방통행식 이재명 대표의 주장만 가득했다. 김연아 의원님 어떻습니까? 사법 리스크가 아닌 검찰 리스크라고 말해달라고 이재명 대표는 주장을 했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드디어 본인에게 쓰여진 사법 리스크라고 하는 것에 대한 프레임 전환을 시도하는 것 같습니다. 프레임 전환. 예, 워낙 이재명 대표가 아주 말씀을 잘하시죠. 그리고 프레임이나 어떤 단어 선정에서도 굉장히 능숙하신데요. 이제는 사법 리스크라는 것이 국민들 또 어린아이들도 알 만큼 모든 사람에게 알려진 만큼 이 프레임을 좀 전환하고 싶다고 하는 생각이 읽혔습니다. 예. 그러나 사법 리스크든 검찰 리스크든 결국은 이재명 리스크입니다. 어허. 그리고 또 오늘 일방적인 폭력적 국정이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저는 어떻게 이렇게 지금 국회 자당 얘기를 남 얘기처럼 하시는지 모르겠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남 얘기하듯이. 지금 21대 국회가 169석의 거대 민주당이 의석을 점한 이후에 얼마나 많은 입법들을 폭력적으로 통과시키고 주장해 나갔습니까? 예. 지금 누가 일방적 폭력적 국정 운영을 하는지를 좀 잘못 알고 계신다는 생각이 들고요. 어제 검찰 출두도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당당하게 가셨다고 얘기하는데 예. 글쎄요, 시청자 여러분 어떻게 보셨습니까? 국민 한 사람이 그렇게 많은 사람들의 호위무사를 데리고 검찰에 출두를 할 수 있을까요? 오히려 저는 국민의 한 사람이 아니라 야당 대표라고 하는 엄청난 방탄조끼를 입고 또 당 지도부와 의원들을 호위무사 삼아 검찰 출두에 응하셨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자, 오늘 또 기자 질의응답에서 한 기자는 이 질문을 던졌어요. 아니 이재명 대표님 본인의 최측근 김용, 정진상 두 사람이 지금 감옥에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유감 표명을 하실 생각은 없으십니까? 라는 기자 질문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이 대표 뭐라고 답했을까요? 들어보시죠.
대표님의 최측근이라고 불리는 김용 그 정진상 씨가 대장동 뇌물 비리 의혹으로 구속이 됐습니다. 최소한의 유감 표명도 하실 생각이 없으신지가 궁금합니다. 사법부의 판단은 검찰이 제시한 자료를 가지고 하는 것이겠죠. 저는 이 검찰이 아시는 것처럼 녹취록이라고 하는 분명한 근거를 놔두고 그에 상치되는 번복된 진술에 의존해서 어떤 의사결정을 하는 것에 대해서 매우 타당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기자 질문에 끝내 이재명 대표는 유감 표명을 했다? 아닙니다. 하지 않았습니다. 박수선님 어떻게 보세요? 예, 우선 이재명 대표의 첫 공식 기자회견에 대한 여당의 평가가 우리 김연아 의원님 말씀에서도 들어 있습니다만 좀 야박하다 하는 생각이 들지요. 지금 전국이 너무 경색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누군가 먼저 풀어야 될 텐데 네. 자, 이것을 야당이 먼저 풀어야 된다. 뭐 그럴 수도 있겠지만 대체적인 상식적인 것은 여당이 좀 먼저 넓은 품을 가지고 풀어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어서요. 예. 야당 대표, 검찰에 출석한 야당 대표의 첫 기자회견을 좀 있는 대로 그냥 평가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지금 뭐 기자께서 좋은 질문하신 것 같아요. 국민께서 저걸 묻고 싶은 것 아닙니까? 유감 표명하실 생각 없냐?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현재까지의 입장은 그런 것 같습니다. 예, 검찰 수사의 공정성, 형평성, 또 증거에 의한 증거 능력 이런 것들을 인정을 하지 못하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어떤 취지가 이재명 대표의 답에 들어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앞으로 재판 과정에서 서로 공방이 있겠지만 일단 현재 구속이 돼 있지만 그것에 대해서 인정할 수 없다. 예. 만약 그것을 인정하게 되면 이재명 대표 본인에게 다가오고 있는 검찰의 이야기도 인정을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아직은 이 문제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로서는 또 민주당으로서는 검찰의 형평성 이런 것 때문에 인정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한 발언이다 이렇게 봅니다. 구 차장님, 네. 이재명 대표가 그제 성남지청 조사받았잖아요. 네. 포토라인에 서서 2,000자가 넘는 입장 발표문을 낭독을 했어요. 네. 한 9분 정도 걸렸답니다. 거기에서도 유감과 관련된 단어는 단 한 단어도 등장하지 않았었어요. 그렇죠? 네. 그리고 오늘 이제 공식적인 사실상 첫 기자회견이었고 유감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가 먼저 이야기하지도 않았고 근데 어쨌든 그 이야기가 없어서 기자가 질문까지 던졌는데 유감의 뜻은 전혀 밝히지 않았다. 이 부분은 우리가 어떻게 평가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이제 정치권에 나타나는 약간 뉴노멀 현상 같은 것 같습니다. 뉴노멀 현상입니까? 그렇습니다. 이게 과거에 이제 이른바 삼김 시대 그리고 노무현 대통령, 이명박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까지 이어질 때만 하더라도 뭔가 자신 또는 자신의 주변 인물에 대한 어떤 의혹이 제기됐을 때는 도의적인 책임이라도 지겠다라는 굉장히 국민 앞에 머리를 숙이고 일단 죄송하다라고 먼저 말씀하고 다만 그것에 대해서 이제 최종적으로 유죄가 판정될까지는 무죄 추정의 원칙이 있기 때문에 사법적으로 충분히 대응할 수 있는 시간을 가졌거든요. 그런데 이제 지금의 같은 경우에는 이재명 대표 본인뿐만 아니라 최측근이라고 할 수 있는 김용, 정진상 두 분이 어쨌든 법원의 판단에 따라서 지금 구속영장이 발부가 돼서 구속된 상태 아닙니까? 예. 이런 정도의 상황이라면 유무죄를 다투는 것은 아직 남아있다 하더라도 정치 도의상 그리고 국민에게 심려를 끼쳐서 죄송합니다. 이런 정도의 유감 표명 또는 사과 표명을 할 법도 한데 이재명 대표는 그런 점까지도 조금도 나는 한치의 죄도 인정할 수 없다 이런 이제 단호한 태도를 보이고 있는데 예. 지켜보시는 국민들이 저걸 당당하다고 평가를 할지 아니면 조금 다른 의미로 너무 좀 뭐랄까요 이렇게 뻔뻔하다고 네. 평가할지 그건 아마 국민의 판단에 달려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 방송을 지켜보고 계시는 시청자 여러분들도 다 각각의 판단이 있으실 거고요. 얼마 전에 이재명 대표를 수사하는 검사들의 실명이 공개돼서 논란이 인바 있었습니다. 일부는 사진도 공개가 됐었고요. 이에 대한 오늘 질문도 기자회견에서 나왔습니다. 이 대표 뭐라고 답했을까요? 이어서 한번 들어보시죠. 공직자들이 공식적으로 하는 업무는 다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권한을 대신 행사하는 겁니다. 행정공무원들은 이름표를 다 붙여갖고 다니기도 하고 다 조직표 다 공개하고 있지 않습니까? 판사들도 어떻게 판결했는지를 판결문에 이름을 다 공개합니다. 그런데 검사만 왜 자기들이 한 일을 공개하면 안 됩니까? 조리돌림이라는 표현까지 해가면서 반발한다는 소문을 들었는데 그게 왜 조리돌림입니까?
자신이 한 행위를 드러내는 것이 조리돌림이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자신들이 한 행위가 부정한 행위임을 인정하는 거죠. 제대로 정당하게 했다면 자랑해야죠. 고마워해야죠. 이런 공개하면. 네, 얼마 전에 그 논란이 불거졌을 때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조리돌림 이런 표현을 썼는데 그거에 대해서 이 대표는 조리돌림, 왜 그게 조리돌림입니까? 이렇게 반문하면서 오히려 정당하게 일을 했다면 자랑해야죠. 검사님들께서 고마워해야죠. 이런 얘기까지 했습니다. 전 평론가 좀 동의가 되시는지요? 어떻습니까? 예, 그런데 저도 이제 국회를 오래 취재하면서 봤는데 예전에는 국회 본회의에서 투표 결과 같은 거 잘 전자명단으로 게시되지 않았었거든요. 근데 이제 법안을 누가 찬성했고 반대하는 것까지 심지어 헌법기관이 국회의원들도 다 국민에게 공개하고 국민들이 확인할 수 볼 수 있게 하고요. 또 국회 회의록 같은 경우에도 정말 예민한 뭐 예산 문제까지도 이제는 공개를 해야 된다라는 주장을 일고 있습니다. 국민이 권한을 위임해 준 것입니다. 그 권한에 대해서 행사를 했다면 거기에 대한 책임이 따르는 것이고 잘했는지 못했는지를 국민들이 알 수 있게 해줘야 된다라는 취지로 이재명 대표가 설명을 했는데요. 예. 비단 검찰뿐만이 아니라 이런 많은 부분에 있어서 이미 정책 실명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조리돌림이라고 말한 것은 저는 좀 맞지 않는다. 시적 흐름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고요. 예. 특히 우리나라 이제 전자정부가 굉장히 활성화됐습니다. 그래서 같은 공무원들끼리도 행정망에 들어가서 이름을 탁 치면 이 사람이 언제 어떻게 정책적인 어떤 결지를 올리고 누가 그것을 최종 기한을 했고까지 다 알 수 있는 시스템이에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설명을 한 것이라고 봅니다. 김연아 의원께서는 어떻게 보세요? 투명성 좋죠. 예, 그다음 많은 정보가 공개되고 있습니다. 근데 과연 일반인들이 인터넷상에서 누가 누구를 수사하는지 그 수사관 또는 그 검사의 정보까지 알 수 있을까요? 전 그건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또 저런 일은 만약에 야당 대표가 지금 수사의 대상이 아니라면 뭐 저는 얘기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지금 자기가 가장 관련돼 있는 사람 아닙니까? 그리고 아직 법을 입법하기도 전에 먼저 자당에서 자당 자기 보좌진들을 필두로 한 당직자들이 저 명단을 만들어서 카드뉴스 형태로 공개를 했습니다. 과연 그게 적법한 절차일지요. 또 그게 법치주의, 민주주의를 표방하는 대한민국에서 공당이 할 수 있는 일인지는 조금 저는 평가를 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아울러 이 모든 것을 드러내야 한다면 저는 국회의원의 불체포 특권에 대한 찬반 투표를 하는 그 투표 결과도 공개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 지금은 익명으로 하는데 그거 다 이름 공개하고 그렇죠. 투표하자. 뭐 그렇게 치면 세상에 숨길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여러 가지 정보에 대해서 뭐 암묵적으로 관례적으로 이런 것들을 공개하지 않았던 것은 그 나름대로 공무원들의 어떤 독립성 또 객관성 또 어떤 여론몰이로부터 좀 자유롭게 의사결정을 하고 수사를 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취지도 있었는데 예. 이렇게 뭐 다 까자, 다 공개하자는 것은 노무현 대통령 표현을 빌리자면 정말 막가자는 거 아닌가. 어허, 막가자는 저는 거 그렇게까지도 아닙니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전 예. 평론가 말씀 짧게 들을게요. 예. 김혜다 의원님에 대한 반론을 제기할 수밖에 없는 게 정의당은 당론으로 정했어요. 이견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미 정의당 의원 전원의 이름이 공개된 것이나 마찬가지예요. 제가 예전에 한번 김혜나 의원님하고 토론할 때 말씀드렸는데 국민의힘에서도 당론 차원으로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혹시 국민의힘이야말로 이런 이름이 공개되지 않는 뒤에 수어서 당론과 달리 혹시 본인의 이익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냐는 의심을 벗으려면 지금이라도 정의당처럼 당론으로 정하시면 되겠죠. 예. 그렇다면 오히려 국민들이 그 의지를 믿을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아니 뭐 정의당이 당론을 정하고 아니고와 관계없이 당론을 정했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꼭 그렇게 투표했다는 걸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제가 공개하자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예. 그건 그런 문제가 아니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거죠. 인사 문제에 대해서는 비공개 투표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지금 모든 것들을 다 공개하자고 하니 그럼 국회의원들이 특권을 누리고 있는 그 부분에 대해서도 공개하자 이렇게 한번 제안해 보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뭐 이점 말씀을 나누셔도 될 것 같고